국민 라디오 복사꽃 오야꽃이 아무리 고운들 어찌 푸른 저 송백에 굳은 절개만 하랴. 배와 살구가 맛이 달아도 어찌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맑은 향기를 당할 수 있으랴. 참으로 알겠도다. 고우면서 시드는 것은 맑고 오래가는 것에 미치지 못하며 일찍 빼어난 것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만 못함을. 홍자성의 책은담 한 구절로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첫 곡으로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 작품번호 482번 일악쟁을 카잘스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일아입니다. 첫 곡으로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1악장을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1760년대 말에서 1770년대 초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대의 저명한 첼리스트이기도 했던 보케리니는 수많은 실내악곡을 남긴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위작이 의심되는 것들이 섞여있는 12곡의 첼로 협주곡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고요. 1895년 독일의 첼리스트 프리드리히 그르츠마허가 낭만주의 풍으로 개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운 작곡가 만나러 가보실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독일의 작곡가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 11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뮌헨 궁정악장이었던 마이어에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축제 행진곡을 작곡하면서 작곡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뮌헨 대학에 들어가 철학과 미학을 공부했고 동시에 직접 작곡한 곡을 가지고 빈과 베를린 등으로 연주 여행을 다니며 나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나는 바그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리스트와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해 나중에는 바그너의 음악을 높이 평가하게 됐습니다. 나는 뮌헨, 바이마르, 베를린, 빈 등에서 오페라 극장 지휘자를 역임했고 베를린 필하모니와 빈 필하모니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으며 독일 후기 낭만파의 마지막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나의 대표작으로는 오페라 살로메와 엘렉트라,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돈주왕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슈트라우스의 돈주왕을 감상하셨습니다. 24세인 1888년에 완성돼서 이탈리아에서와 맥베드에 이어지는 작품으로 초연은 이듬해 89년 11월 11일 바이마르 궁정에서 한스 폰 빌로 지휘로 행해졌습니다. 돈주왕 이야기는 문학적으로도 유명하고 스페인의 당대 엽세가이자 귀족인 돈 후안 일대의 행적을 다룬 걸로 모차르트에게도 가극 돈 지오반니가 있습니다. 슈트라우스는 독일 시인 레나우의 서정시 돈주왕을 바탕으로 이 교향시를 썼는데요. 정열적인 동시에 여성 숭배가이며 바람기가 있고 향락적이지만 또 그것을 회한하는 소박함도 지닌 돈주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의 클래식에서는 슈트라우스와 틸 오일렌 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놀부는 우리 옛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심술보를 말하죠. 그런데 독일에도 놀부 뺨치는 심술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틸 오일렌 슈피겔인데요. 사람들은 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틸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왜 사람들이 너를 사고뭉치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틸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를 욕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틸과 아버지가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 앉은 틸은 아버지가 안 보는 사이 자기 맨 엉덩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녀석이라고 욕을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를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도 틸은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없이 웃거나 혀를 쏙 내밀며 약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내가 아주 운이 나쁜 시간에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너에게 악당이라고 욕을 하니 말이다.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 형편은 금세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틸은 돈 벌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매일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심풀이로 줄타기를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아들에게 또다시 줄을 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에 틸은 한동안 줄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둑 사이에 줄을 매고 줄타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만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칼로 줄을 끊어버리고 틀은 그대로 강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틀은 꼭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틀은 사람들에게 줄타기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왼쪽 신을 벗어준다면 줄 위에서 재미있는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신을 벗어줬습니다. 그 수가 무려 200개나 됐습니다. 틀은 신들을 모두 실에 꿰어가지고 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신발에 묶은 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200개의 신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각자 자기 신발을 찾아가도록! 틀이 이렇게 외치자 어른이고 와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신발 더미로 달려들었습니다. 자기 신발을 찾느라 혈안이 돼 서로 다투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줄 위에서 이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그는 복수에 성공했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틀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뒷뜰에 있는 여러 개의 꿀통 중에서 제일 큰 통 속에 들어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가 통 속에서 잠이 들었을 때 도둑 2사람이 왔습니다. 꿀통을 하나씩 들어본 도둑들은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통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틀이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 꿀통이었습니다. 틀은 곧 잠에서 깨어났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습니다. 때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틀은 자기가 들어있는 통을 메고 가는 도둑의 뒷머리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야! 왜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야? 도둑이 다른 도둑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누가 잡아당겼다 그래? 괜한 트집을 잡고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틀은 또 다른 도둑의 뒷머리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너야말로 왜 남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래? 결국 도둑들은 크게 싸웠고 틀은 그 광경을 보면서 아주 재밌어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틀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교회의 종탑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교회 마당으로 구경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틀은 종탑 위로 올라가 실제로 손을 훨훨 저으며 나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가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들아,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어? 그런데도 내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모인 거야? 아유, 이 멍청이들, 이 바보 멍청이들아! 에헤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런 틀의 모습을 그린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이라는 곡을 썼습니다. 슈트라우스는 곡의 악보에 틀의 모습과 행동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음악은 옛날 옛적에 소문난 장난꾸러기가 있었어로 시작하는데요. 첫 대목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바이올린 선율로 연주합니다.
부점 음표를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경쾌한 선율이 틀의 발걸음을 묘사합니다.
(4월 28일) 목요일 오후의 클래식. 오늘은 슈트라우스의 틸 오일렌 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을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일아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